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8.15 연휴 기간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건데 자발적인 멈춤이 절실합니다. 데이터센터 민간 위탁사업자인 NHN이 광주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광주시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재해도 우려되고 전복이 집중 출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심각해지면서 전복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광주합동 사구역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장 검증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광주시가 이번 8.15 연휴 기간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118명이 광주에서 감염된 아픈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건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멈춤이 절실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17명꼴입니다.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타 지역 확진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이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광복절 연휴입니다. 사흘 동안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가 서울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8.15 연휴 기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서울 집회로 인해서 광주에서도 1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아픈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동과 만남이 감염 확산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의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 부주의에 따른 피해 전반에 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도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1년 7개월이 넘으면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커지고 있지만 지금은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멈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진도에서 90살 확진자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4월 이후 지금까지 11명의 돌파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진도, 완도, 강진 등 8개 시군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분만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2살 임신부가 임신 32주 만에 쌍둥이 자매를 제왕절개 수술 끝에 분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술은 분만 준비에만 20-30명의 인력이 동원돼 코로나19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고 비닐막으로 격리 공간을 만든 뒤 진행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코로나19 수직 감염이 염려됐지만 3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많지만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에서는 현재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이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광주 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량입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압골로 인한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비가 지나면서 특보 수준의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지역에서 폭염특보 해제된 상태고요. 전남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수온의 적조까지 바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복 양식장의 어민들은 진작에 전복을 출하해 판매에 나섰지만 집중 출하에다 코로나 상황까지 심각해져 전복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해역에 설치된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3년 이상 키운 전복은 모두 출하돼 가두리는 텅텅 비었고 청소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져 폐사가 우려되는 데다 태풍 등 재해가 걱정돼 양식 어민들이 6월과 7월 사이 전복을 모두 출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1kg에 13마리에서 30마리짜리 전복은 지난해에 비해 3,000원에서 4,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집중 출하를 해버리니까 전복 가격이 하락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복이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 하락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 등은 전복 생산자들과 손을 잡고 오는 20일까지 할인 행사를 벌이는 등 판매 촉진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함께 전복 생산자 돕기 판매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을 대비해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와 전복 생산협회 등과 함께 또 할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 속에 소비마저 둔화되면서 전복 양식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듯 했는데요. 정 시장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신병 처리 시점도 이달 하순 이후쯤으로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 전남청 반부패 수사 1회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 정 시장의 신병 처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 시장은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명확한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한 차례 더 정 시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이 최근 다시 항암 치료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항암 6차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는 다음 주 이후쯤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계획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달 하순 안에 정 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전 구속 영장 형태로 정 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변수는 정 시장의 위중한 건강 상태입니다. 정 시장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건강 상태여서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시장이 현재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 수사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개월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 정 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측근 비리 수사가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동력을 잃게 될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학동 사구역 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47살 조모 씨와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28살 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 앞서 현장 검증이 오는 27일 실시됩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감리자 59살 차모 씨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되는 등 학동 참사와 관련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현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광주 북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건설과 사무실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7년여 전에 직위를 이용해 북구 지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업 부지 일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인 NHN이 광주 사무소를 개소했고요. 다음 달이면 집적단지 공사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이 AI 사업을 전국 거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광주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HN이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AI 기업 가운데 62번째로 광주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초기지를 광주에 만든 겁니다. NHN은 자사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해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NH 아카데미와 R&D 센터를 통해 AI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성공을 위해 NHN의 클라우드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IT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인공지능 중심 도시 비전 선포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광주시는 지금까지 100곳이 넘는 AI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NHN을 포함해 62곳은 광주에 사무실을 열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등 AI 실증 장비도 속속 광주에 갖춰지고 있습니다. AI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최근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AI 직접단지 착공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정부가 지역 거점 인공지능 확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휴가 중이었던 이용섭 시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집저가 정책을 분산화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씨 뿌리고 꽃도 피기 전인데 꽃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호남엔 인프라, 강원도엔 데이터 등 지역 특색에 맞게 AI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며 AI 사업은 광주가 중심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공지능 사업 확산 의지가 확인된 만큼 광주시의 돌파구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제2기 달빛 동맹을 끌어갈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기 달빛 동맹 협약식에서 발표한 달빛 동맹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경제산업 발전 동반자 관계 구축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에는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등 공조를 강화하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제출된 뒤 공포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민주인권 평화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주제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김대중 평화주간인 오는 18일까지 광주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을 회고하는 전시회와 추모 음악회 등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주말 1박 2일의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지사는 오는 14일 목포 신항만을 둘러본 데 이어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광복절에는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북권을 돌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시도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이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더 보전되고 지역소멸 대응기금 1조 원도 신설됩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내용을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지방 하천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고 일상은 마비됐습니다. 이 같은 재해 복구를 포함해 도내 하천 정비에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1단계 재정분권으로 하천 정비 등의 균형 발전 사업에는 국가 재원을 써왔지만 한시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역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매년 균형 발전 예산 3조 6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17%, 6천억 원을 지원받아온 전남의 위기감이 컸습니다. 3년간만 보전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은 주고 돈은 안 주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재정분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다행히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시도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을 2026년까지 4년간 더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비세는 4.3% 인상해 지방 재정을 늘리고 낙후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도 신설됐습니다. 전남도 주도로 강원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내고 경북과 함께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새로 신설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기금도 낙후 지역에 더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전라남도는 확충된 지방 재원을 시도별로 배분하는 데 여전히 불균형이 있는 만큼 지방 소비세 배분 방식 세분화 등 개선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업체가 전남에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중고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거대 기업이 진출하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게 뻔하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순천의 한 오거리.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K카가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업체 측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연내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사모펀드에 인수된 K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공룡 기업이 입점할 경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돼야지만이 판매가 되는데 매집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30% 정도 비중을 매출을 아마 그쪽에서 뺏어갈 걸로. 특히 K카는 전국 40여 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중고차를 전국에 유통하는 만큼 파급력도 커 순천은 물론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카 측은 순천 진출 여부나 진행 상황, 지역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 4월 K카 직영점이 들어선 이후 판매 실적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실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에 경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없어지면 소비자들도 어차피 그 대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는 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입점을 막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 반면 현대차 등 완성차 회사들까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한 만큼 지역 업체들도 체질 개선과 자구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또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장기간 실랑이를 하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최근 관련 협의를 종료했습니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4,800억 원의 10%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진건설은 기반 사업비 200억 원의 1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재협의에 들어갈 여지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과 소송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화재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 출동 중인 소방 차량 등이 교차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로 우선 신호를 요청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확인해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소방 차량 등 146대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통행 시간이 56%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9월 17일까지 진행할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광주 전남 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로 업체당 3억 원 이내,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6억 원 이내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대학 졸업 예정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는 도내 소재 대학의 졸업 예정자 6,600여 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나는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의 최고 6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비가 지나면서 특보 수준의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 해제된 상태고요. 전남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는 모두 사라졌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에서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광주의 낮 기온 27도에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일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